파이썬 클래스 활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데코레이터를 활용해서 클래스를 좀 더 심플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데코레이터, 클래스의 함수를 장식한다는 의미지만 실제 사용할 땐 함수를 수정하지 않고 추가 기능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인수로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입력되었던 값들과 달리 함수를 입력하는 방식이라는 게 데코레이터의 핵심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hello라는 인사 기능 그리고 world라는 세 개의 기능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hello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당연히 hello 함수 시작, hello 함수 끝이 실행이 되고 world 함수를 실행을 하면 실제로 world 함수 시작 그리고 world 그런 다음 world 함수 끝 이렇게 세 개의 출력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함수가 많아지면 데코레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별도의 함수 trace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실제 func라는 호출할 함수를 입력받습니다. 함수를 입력. 그런 다음 wrapper라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 입력받은 함수에 함수 이름을 출력하고 그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으로 함수의 끝을 알립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래퍼입니다. 이 함수 자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죠. 처음 보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hello 함수는 print hello만 두고 world 함수는 print world만 두겠습니다. 자, 만약에 trace라는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입력값은 hello라는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즉 변수가 아니라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받은 함수를 kk hello라는 변수로 지정했습니다. 자, 트레이스 함수의 출력은 래퍼죠. 이 래퍼 함수 자체입니다. 따라서 kk hello에는 실제로 이 래퍼 함수 자체가 저장되어 있을 뿐 실행된 게 아닙니다. 즉 이건 hello 함수가 들어간 다음 hello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 자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kk 언더바 hello를 입력값을 받아 실행을 하면 그제서야 이 래퍼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hello 함수 시작, hello 함수 끝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애초에 입력값이 데이터가 아니라 함수를 입력받고 그 함수를 작동시키는 서버 함수를 내부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함수 자체를 리턴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함수인데 함수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것은 이것 역시 래퍼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래퍼 함수를 실행을 하면 그제서야 래퍼 함수 안에 있는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월드 기능도 트레이스 함수에 월드라는 함수를 입력을 받고 그런 다음 kk.world라는 이름으로 래퍼 함수를 저장한 후에 래퍼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제서야 월드 함수 시작, 월드 함수 끝 래퍼 안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결국 우리가 뭘 한 거냐면 함수를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중복되죠?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 그리고 함수 시작, 함수 끝 다 중복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함수를 만들기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기능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래퍼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받은 다음에 그 함수점 이름, 그리고 함수 시작, 그리고 함수 실행, hello 아니면 world, 그런 다음에 함수의 이름으로 함수 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데코레이터 형식과 같이 함수를 입력받아 이 함수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 실행을 통해서 위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알파, 골뱅이 여러 가지를 불리는데, 이 기호를 사용해서 데코레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메서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 함수, 트레이스 함수 동일하죠? 제가 드래그한 이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헬로 함수, 월드 함수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헬로 함수 위에 알파 기호와 함께 트레이스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알파 함수로 데코레이터를 호출하는 겁니다. 장식 기능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원래라면 헬로 함수를 실행하면 이것만 실행이 되고, 그리고 월드 함수 실행하면 이것만 실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래퍼 함수 기능을 쓰려면 트레이스 안에 헬로 함수를 받아서 별도 함수를 만들고 그걸 실행시키면 됐는데, 이제 헬로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동일하죠. 이거와 이 결과가 동일해집니다. 다시 이 결과와 이 결과 동일해집니다. 즉 함수를 받아 새로운 함수 출력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가 없이 그냥 헬로만 실행을 시키면 알아서 트레이스 안에 있는 래퍼 기능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래퍼를 별도의 함수로 생성하는 작업이 없이 헬로 함수 기능만 사용하면 끝인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알파 데코레이션이 없는 경우, 바로 월드 위에는 없죠. 이런 케이스에는 트레이스에 월드를 넣어서 KK 월드를 만들고 그걸 실행을 해야 동일한 결과 출력이 되지만, 헬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이 그저 알파, 트레이스만 붙였을 뿐인데 알아서 헬로우는 트레이스를 데코레이션 함수로 쓰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트레이스를 헬로 함수로 입력을 받아서 이 래퍼를 저장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 헬로만 실행을 해도 알아서 이 래퍼 기능을 실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데코레이터는 여러 개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 지정했을 경우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함수를 거쳐서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코레이터는 함수 위에 데코레이터 1, 데코레이터 2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데코레이터 1 이건 함수를 입력받아서 아래 래퍼를 실행시키고, 이 래퍼는 입력받은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함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2라는 함수 이름은 마찬가지인데 함수를 입력받아 데코레이터 2를 출력하고 입력받은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를 출력합니다. 그런 다음 헬로우 함수에 데코레이터 1을 위에 그냥 알파 기호와 함께 표기만 해주면 우린 그저
hello 함수를 실행했을 때 print hello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터 1에 있는 래퍼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데코레이터 2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hello를 실행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알파 데코레이터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와 같이 해야 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알파 데코레이터가 삭제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hello라는 함수를 데코레이터 2에 먼저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함수를 데코레이터 1 함수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받은 래퍼를 kkhello라고 변수를 만든 다음에 kkhello로 실행하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하셨던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데코레이터 1과 2를 실행을 하면 데코레이터 1에 보면 데코레이터 1 출력한 다음에 입력받은 함수를 실행하도 되어 있지 않았냐. 그럼 헬로가 실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데코레이터 1 헬로, 데코레이터 2 헬로 이렇게 출력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데코레이터가 여러 개의 경우에는 데코레이터 1이 단순히 헬로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터 2를 포함한 아래 함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2를 포함한 전체를 래퍼로 가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데코레이터 1은 단순히 헬로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터 2를 포함한 전체를 래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헬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받아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래퍼의 의미, 두 개의 데코레이터를 쓰는 의미는 헬로라는 걸 데코레이터 2에 넣어서 데코레이터 2와 함수가 실행되는 것 자체를 함수로 가지고 있고 그 함수를 그대로 입력받아서 여기에서의 펑크는 이 래퍼가 들어가는 겁니다. 헬로가 아니라. 이 래퍼가 들어가서 프린트 1을 실행하고 아래 래퍼 기능을 실행하는 겁니다. 헬로가 아니라. 그래서 아래 래퍼 기능을 실행했기 때문에 헬로가 중복돼 실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데코레이터를 중복해서 썼을 때 어떤 출력이 실행되는지 아래 내용으로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보면 만약에 우리가 특정 함수가 다른 함수를 데코레이팅 할 때 만약에 이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인수를 전달받기 위한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이것 역시도 데코레이터 하는 함수에 함께 입력되어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지금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는 trace라는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죠. 이 trace 함수는 함수 자체를 입력받고 래퍼 내부 메서드 함수를 통해서 단순히 래퍼가 아니라 비교해 보시면 래퍼였죠? 아무 입력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래퍼 안엔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력받는 이 함수에 매개 변수 a, b를 의미합니다. 약간 특이하죠? 함수는 트레이스에 들어가고 매개 변수는 래퍼에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통상 함수와 매개 변수가 같이 쓰는데 이거를 데코레이팅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 함수와 매개 변수는 별도의 함수로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일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dd라는 함수는 a, b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 트레이스를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기 때문에 이 add라는 함수가 입력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래퍼 함수가 작동이 되어서 이 펑션 add 함수의 매개 변수인 a와 b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 이 래퍼 함수가 실행이 될 때 트레이스에서 입력받은 함수가 실행이 되고 래퍼가 받았던 입력 매개 변수가 같이 붙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 R을 반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특정 내용을 한번 프린트 해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함수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a와 b 반환값 R이 됩니다. 그래서 0, 1, 2, 3 자리에는 각각 이름 a, b, R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R 자체를 리턴합니다. 차이가 있죠. 앞에서는 래퍼 자체를 리턴했다면 이제는 애초에 앞에서는 이 함수의 출력값 자체를 받아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래퍼를 출력하는 예시였고, 이제는 별도의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 출력을 리턴합니다. 즉 요약하면 이 래퍼에서는 앞에서 받았던 펑크에 매개 변수 a, b를 결합한 다음에 이 함수와 매개 변수의 실행 값 자체를 리턴하도록 넣은 거죠. 래퍼의 기능을. 그러한 래퍼의 기능 자체를 트레이스 함수가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 함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add 10,20을 실행하게 되면 add 함수는 트레이스하는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dd는 펑크에 들어가고 a, b는 래퍼 a, b에 들어가고, 실제 add a, b가 실행된 후 그 결과가 아래 들어가고 그 값이 프린트가 된 다음 출력도 합니다. 이 함수 래퍼의 출력입니다. 래퍼. 그러한 함수 래퍼를 트레이스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출력값은 프린트로 실행되는 아래와 같은 add a는 10, b는 20일 때 30이 출력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 래퍼 함수는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래퍼죠. 그래서 이 래퍼 자체가 출력하는 건 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R, 30도 함께 출력이 된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추가된 겁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앞에선 그냥 함수에서 데코레이팅을 통해서 앞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켰고, 그 함수는 래퍼 함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래퍼 함수를 반환하는 데코레이터 1, 데코레이터 2가 있었고, 실제로 헬로우를 실행을 하면 데코레이터 1과 2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 출력만 실행이 됐던 것 뿐이고, 이제는 약간 달라진 건 매개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래퍼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 통한 출력값 R이 출력이 되고, 이걸 실제 리턴하겠다 라고 선언한 래퍼 함수를 트레이스가 반환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add 10,20을 했을 경우에는 이 프린트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래퍼 함수 자체가 10과 20을 통해 출력된 R 자체를 리턴하죠. 그 30까지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매개 변수 들어가고 리턴도 들어가서 좀 헷갈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리턴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d 함수는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팅 했고, 래퍼 함수가 만나서 a, b 매개 변수를 받아 R이 출력이 됐죠? 그쵸? 그 R을 이 프린트에만 씁니다. 그 프린트에만 쓰는 래퍼 함수를 트레이스가 반환하죠. 그래서 그 트레이스 함수에 데코레이팅 된 add 10,20을 출력하면 R이 계산되긴 하지만 내부에서 프린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결과는 없이
프린트만 있고 r은 출력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니 실제로 add 함수를 변수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래퍼 함수가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add 10,20을 이 래퍼 함수 자체가 리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에는 들어가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봐도 실제로 add 10,20은 출력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 add 함수에 리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add 함수는 래퍼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턴이 있든지 말든지 실제 add 함수가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팅 할 때는 실제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함수 자체에 리턴이 있어야 출력값이 나올 것이고 리턴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값이 없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아규먼트 인수와 딕셔너리 인트를 어떻게 데코레이터에 적용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인수를 반영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넣을 때 약간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개수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함수의 입력을 받을 때 실제로 함수 입력 방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위치 인수, 그리고 키워드 인수, 아규먼트 인수, 그리고 딕셔너리 인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실제로 위치 인수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은 아규먼트 인수를 언패킹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입력을 하는 거였고, 만약에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일 때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별 2개로 언패킹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아규먼트 인수가 몇 개든 키워드 인수가 몇 개든 제대로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케이스를 동일하게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함수는 래퍼 함수인데 래퍼 함수는 아규먼트 함수 그리고 키워드 아규먼트 함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즉 우리가 입력받을 어떤 함수는 위치 인수가 여러 개거나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이겠구나, 그러한 모든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래퍼 함수를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런 다음 위치 인수가 여러 개든 아니면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든 이 인수를 통해서 함수가 실행되고 출력값이 도출됩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문을 통해 함수의 이름 그리고 입력값, 또 입력값이죠. 그런 다음에 출력값 출력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r을 리턴까지 하도록 반영되어 있는 래퍼 함수가 트레이스는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트레이스를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함수 getMa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 인수가 여러 개일 때, 가변 인수일 때 반영하는 아규먼트 인수를 매개 변수로 받고 실제 입력받는 값들에서 최대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getMin이라고 해서 입력받은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일 때 그 키워드 인수들의 values, 즉 키와 value 페어가 될 건데 그 값들 중에서 최소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은 add 함수로 앞에서 사용했던 add 함수와 동일합니다. a와 b를 입력받고 실제 이 2개를 더하는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3개의 모든 함수가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getMax 10,20이라고 하면 이 함수는 10,20을
위치 인수가 여러 개구나 인식을 하고 이 max 값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20만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getMax가 트레이스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내부의 래퍼 함수는 실제로 아규먼트 인수 값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getMax를 통해서 계산된 후에 최대값 R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사용해서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20만 출력된 게 아니라 getMax 함수 이름이죠. 아규먼트 10,20 위치 인수만 들어갔죠. 키워드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값 R은 20 그리고 리턴 R을 하기 때문에 실제 출력값 20도 도출한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getMin 함수를 해볼 건데 이번엔 위치 인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키워드 인수입니다. 3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 함수의 특징을 봤을 땐 3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 이걸 딕셔너리로 받아서 언패킹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밸류 값 10, 20, 30이겠죠. 그 외 최소값인 10만 출력해야 될 것 같은데 getMin 함수는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getMin이란 함수 자체가 트레이스의 입력값 들어가고 키워드 아규먼트는 래퍼의 입력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getMin 키워드 아규먼트가 작동을 해서 출력값 10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프린트하는 값 함수 이름 위치 인수 키워드 인수 그렇죠? 그리고 R 따라서 getMin 함수의 실행 결과는 단순히 10만 나온 게 아니라 마찬가지 방식으로 getMin 위치 인수 없어요. 키워드 아규먼트 3개입니다. 10 리턴한 다음에 그 값을 래퍼 함수로서 출력을 하고 그게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함께 출력이 된 겁니다. getMax와 getMin은 결국 같은 로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번 반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런 다음 대부분의 함수처럼 여러 개의 매개 변수도 아규먼트 또는 딕셔너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add 10,20을 해도 이 두 개의 값은 위치 인수가 여러 개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입력을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위치 인수를 넣으면 당연히 함수상 기능으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아규먼트 인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add 함수 들어가고 10, 20 들어가고 add 10, 20, 30이 출력되고 따라서 print 함수명 위치 인수 10, 20 키워드 아규먼트 없음 R은 30이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함수의 리턴 값 R이 아래와 같이 30으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예시에서는 약간 다른 케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점점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려고 했다기보다 사실은 한 번쯤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내용을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 파이썬 클래스의 활용 파트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고 학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사례를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까지는 실제로 특정 함수가 다른 함수를 데코레이팅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였을 수 있는데 도대체 클래스 내용에서 왜 자꾸 이렇게 함수끼리 트레이싱하는 걸 보여주느나 약간 궁금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특정 함수가 다른 함수를 트레이스를 통해서 데코레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론 함수뿐만 아니라 클래스 내부의 메서드도 다른 함수를 데코레이션하여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려고 지금껏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에서도 데코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클래스와 일반 함수에서 가장 큰 차이였던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그 인스턴스를 받기 위해서 클래스의 메서드에는 셀프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가 메서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것만 필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볼까요? 실제로 트레이스 함수는 앞에까지 했던 함수와 동일합니다. 트레이스 함수 입력, 내부 함수, 셀프로 입력으로 받고 AB, 그리고 함수 작동, 셀프로 입력으로 받고 AB, 출력값, 함수 이름, AB, 출력값, 리턴, 출력값. 그렇죠?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클래스의 메서드를 트레이스 함수로 데코레이션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셀프가 추가된 만큼 래퍼 함수와 내부 함수를 메서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메서드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셀프만 반영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내부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과연 트레이스 함수가 데코레이션을 통해 작동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캘크라는 클래스를 계산기라는 이름의 인스턴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인스턴스에서 add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했고 이 add 메서드가 실제로 독립적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의 메서드죠. 그리고 두 개의 매개 변수 갖고 있습니다. 셀프는 빼야 합니다. 그래서 10, 20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add라는 메서드는 a 더하기 b라는 30을 출력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add 함수는 클래스 외부에 있는 트레이스 함수로 올라가서 add를 트레이스 함수가 받고 내부 래퍼에는 add의 매개 변수인 self a, b를 받아서 그제서야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메서드의 출력값 30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 a, b, 30이 저장이 되고 그 값이 프린트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실제 메서드가 이 출력값을 리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한 겁니다. 뭐 처음 보는 느낌이긴 하지만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하지만 앞에 있는 흐름과 뭐 내용,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 그 내부 메서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만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클래스 함수로 생각을 하고 마치 클래스 함수의 메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서드는 본인을 실행시키기 위해 되게 신기한 건 이게 포인트입니다. 클래스 내부의 다른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외부에 있는 마치 부모 클래스와 같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함수를 먼저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속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배우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마치 이런 방식을 통해 클래스 내부 메서드는 바꾸지 않더라도 외부의 함수를 마치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런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한다고요? 도대체 뭘 반대로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일반 함수입니다. 그리고 특정 함수 트레이스를 데코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클래스를 데코레이션 하여 정의했습니다. 반대죠. 앞에선 클래스 내부의 함수가 트레이스 함수를 데코레이션 했죠. 이번엔 일반적인 헬로 함수가 클래스 트레이스라는 걸 데코레이션 했던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함수도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가 아닌 그리고 그 클래스 자체를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클래스 내부에서 뭐 셀프를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보시는 매직 메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매직 메소드의 종류를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주고 사실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실제로 데이터 공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단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때 필요한 데코레이션에 대한 매직 메소드 아니면 다른 케이스에 대한 매직 메소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를 클래스에 대해 데코레이션 할 때는 내부 클래스로 call이라는 매직 메서드로 구현을 해야만 hello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형식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래퍼 함수를 썼죠. 근데 클래스는 특별하게 물론 이거 이름을 래퍼 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래퍼 함수 이름일 필요는 없고 다른 함수도 가능한데 클래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call이라는 매직 메서드를 쓰면 데코레이터로 받은 그 하위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구나.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직 메서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에서의 케이스에는 임의로 제가 함수를 만들었지만 만약에 클래스로 데코레이션 했을 때는 init은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될 거고 내가 만약에 클래스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안 만들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트레이스에 대한 내부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선 call이란 매직 메소드를 쓰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저는 hello만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hello에는 프린트 hello밖에 없죠? 그냥 더 많이 나왔어요. 뭐지? 당연히 데코레이터를 한 클래스, 트레이스 내부에 무언가 실행이 되겠지. 느낌이 이거 같은데? 좀 이상하죠? 아니, 지금 클래스에 뭐 인스턴스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init 함수는 생성자로서 트레이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지만 call 함수는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외부의 함수가 단지 특정 클래스를 데코레이션 했어요. 데코레이션. 그랬을 때 call이라는 함수를 만나면 알아서 밖에 있는 뭐 자식과 같은 함수가 어떤 클래스 내부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인스턴스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콜 밑에 있는 기능만 실행합니다. 그 어떤 메소드가 아니라 콜이라는 매직 메서드 밑에 있는 기능들만 실행을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만 실행을 해도 트레이스가 인스턴스 생성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트레이스가 클래스인 관계로 클래스에 매직 메소드가 있나 봤더니 콜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능만 실행을 시켜서 셀프, 함수 이름, 함수 시작, 그리고 실제 헬로우가 작동이 된 겁니다. 알아서. 특정한 인스턴스가 없었죠? 없지만 그럼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치고 다 이미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략해주는 거죠. 왜냐면 데코레이션 자체가 이런 거였잖아요. 원래는 여러 개의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때 헬로우가 데코레이션 2, 데코레이션 1 통과시켰죠? 그런 다음에 헬로우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데코레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죠. 그냥 함수만 실행했을 때 알아서 부모 클래스와 같은 함수들을 다 거쳐서 실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실제로 헬로우만 실행했는데 너가 클래스를 데코레이션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알아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실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셀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생략해도 되도록 우리한테 배려를 해준 거지 그 배려 때문에 없어도 되는구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콜 함수에서는 사용할 때 self.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시작 출력이 됐죠. 그리고 함수의 원래 기능 hello 그리고 함수 이름 함수 끝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외부 함수에서 클래스 자체를 데코레이션 할 때 사용 방법은 트레이스 자체를 클래스라도 상관없이 똑같이 알파를 사용해서 데코레이터를 지정하면 되고 이럴 땐 클래스 내부의 특정 메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call이라는 매직 메소드를 쓰셔야만 하고 그러면 알아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빼고 그 아래에 있는 기능만 자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죠. 이번에도 트레이스를 하지 않고 생성을 했어요. 똑같은 함수죠. 똑같은 함수. 동일합니다. 제가 드래그한 이 케이스나 지금 드래그한 이 케이스나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데코레이터를 빼봤습니다. 앞의 케이스와 동일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하나, 함수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코레이터를 쓰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클래스니까 당연히 래퍼를 생성하는 것처럼 함수를 상속받아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그리고 hello 자체를 입력하면 kk.hello라고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실행을 하면 알아서 init이나 call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자, 앞에도 인스턴스 생성 과정 없었기 때문에 설명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동일한 결과죠. 원래 데코레이터가 없으면 그냥 함수 하나, 클래스 하나입니다. 그리고 hello란 함수를 트레이스에 입력을 받아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런 다음에 kkhello란 마치 래퍼를 출력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인스턴스를. 단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에는 입력 가능 값이 매개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부 헬로우를 함수인데 입력할게 트레이스에. 그리고 그 인스턴스를 생성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생성과 동시에 이 init 생성자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았던 hello라는 매개 변수가 그 인수가 매개 변수 func 자리에 들어가서 실제 kk.hello.의 func는 hello다 라고 생성자가 실행을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kk 언더바 hello에 괄호를 열어서 실제 인스턴스를 호출을 하면 이 생성된 생성자의 값을 통해서 원래라면 사실은 이 함수가 아랫줄을 통해서 그제서야 둘 다 실행이 되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콜 함수로 내려가서 자동으로 외부에 있는 함수의 기능을 따라서 함수 이름, 함수 시작, 함수 실행, 함수 이름, 함수 끝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생성자니까 특정하게 메서드처럼 작동한다기보단 선언하는 거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실행했을 때는 실제 콜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있었네 라고 인식을 하고 이 아래 기능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hello 함수에 trace란 데코레이터를 쓰기만 하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hello만 쓰면 클래스 내부에 기능 실행이 되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도를 위해 비교 설명드린 거고, 사실 이렇게 사용하던 여러분 자유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를 비교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라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훨씬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봤을 때 클래스의 객체를 또 한 번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add 함수를 클래스의 데코레이션하여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add 함수가 있고 이 add 함수는 trace라는 클래스를 데코레이터로 선언을 했죠. 그럼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당연히 init 실행이 되고, 그럼 인스턴스의 함수가 add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고, 데코레이터를 썼기 때문에 그냥 add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하면 이게 위치 인수든 키워드 인수든 알아서 개수를 인식을 해서 아래처럼 위치 인수가 여러 개든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든 다 처리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생성 과정이 필요가 없이 add 10,20은 바로 이 프린트를 만나서 함수 이름, 아규먼트, 키워드 인수, 출력값 이 값을 프린트 시키고, 그리고 이 콜이라는 매직 메서드는 달라진 게 출력값을 리턴하세요 라고 포함했기 때문에 별도의 3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치 인수가 아니라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10, B는 20 이라고 하면 트레이스 자체 클래스를 데코레이터로 썼고 실제로 생성될 거고요. 그 함수가 add라고 인지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키워드 인수가 두 개니까 키워드 아규먼트가 작동을 할 거고 펑션이 작동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아규먼트 없습니다. 키워드 인수 두 개입니다. 출력값 3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값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30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데코레이터 내용이 될 건데, 자, 마지막 충격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복잡한데, 안 믿기시겠지만, 데코레이터도 인수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입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마치 부모 클래스처럼 상속하고 있는 데코레이터도 사실은 입력값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데코레이터에 입력값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데코레이터의 큰 틀은 다 보시는 거예요.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데코레이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데코레이터를 쓸 때 입력값 인수를 통해서 입력할 수가 있고, 입력받은 인수는 클래스 내 init이라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때 입력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입력이 필요한지 알겠죠? 일반적인 함수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클래스를 데코레이터로 쓸 때 생성자의 입력값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데코레이터 선언 시 인수를 넣어주면 생성자의 입력값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isMultip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생성자 하나의 입력을 받아 인스턴스로 생성할 때 입력을 하나 받죠. 원래라면 뭐 인스턴스 이름 KK는 isMultiple 이렇게 써야겠죠. isMultiple 하고 입력 3 이렇게 해야만 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배우셔서 클래스도 뭐였지? 기억 안 나실까 하나 써드린 거예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입력값을 넣으면 생성자가 작동을 해서 입력값이 있으면 그 값을 받아 초기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sMultiple 클래스는 생성자가 x 하나를 받아 초기값 인스턴스의 x 값으로 정의를 하고 call이라는 또 하나의 매직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매직 메소드는 함수를 받고 함수 그리고 이번엔 래퍼 함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대한 배운 걸 다 넣어야겠죠? 뭐 다 가능합니다. 래퍼 함수는 실제로 a와 b 이 함수가 입력받을 a와 b 매개 변수를 넣고 실제 함수와 매개 변수가 만나서 r이 출력이 되고 이 r은 인스턴스의 초기값 x로 나누었을 때 0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만약에 r이 10인데 x가 3이면 나눴을 때 0으로 떨어지지 않죠. 근데 r이 10인데 x가 5예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런 케이스가 되면 print 함수 이름 초기값 x가 반영되어 함수 무엇은 의 반환값은 초기값의 배수입니다. 근데 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이 함수의 반환값은 초기값 x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프린트하고 그런 다음 실제 외부 함수와 매개 변수의 출력값 r을 출력까지 합니다. 이런 케이스 래퍼 함수 자체를 call이라는 매직 메소드는 출력하도록 반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써봅시다. add라는 외부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받아 합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isMultiple 클래스를 데코레이션 하여 정의하는데 3을 넣었습니다. 인수값. 그러면 이 뜻은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클래스의 인스턴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파이썬이 배려해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이란 값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마치 이거와 같이 3이 x에 들어가서 특정 인스턴스의 x 값은 3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add 함수가 실행이 되면 call 함수가 호출이 돼서 래퍼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래퍼 함수를 출력하기 때문이죠. 그 래퍼 함수의 출력을 봤더니 add가 func 자리에 a, b는 a, b에 들어가서 add a, b, r이 나와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판단하여 프린트를 출력하고 그리고 r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add 10,20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인스턴스를 생성한 적도 없지만 10,20은 이 return a 플러스 b가 실행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실행된 건 아니에요. 내부 call 함수로 들어가서 래퍼 함수가 작동이 되고 이때 add 10,20이 들어가고 30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retur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30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add의 반환값은 3의 배수입니다. 라는 프린트가 출력된 후에 이 return 값처럼 이 r이 여기에서 만나서 3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add 2,5를 하면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is multiple 3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러면 마치 인스턴스 생성한 것처럼 3이란 값이 초기 값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 call 함수를 통해 래퍼를 출력하는 이 래퍼를 실행시키는데 이때 함수와 매개변수 a, b 자리에 add 2,5가 들어가고 7이 출력이 되고 7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 add의 반환값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가 프린트 되고 그런 다음 출력값 r은 add 2,5의 출력값 7인 거죠. 그 값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다 배웠습니다. 이 데코레이터 활용 부분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사실은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메서드를 상속할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메서드처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포함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죠. 상속할 땐 부모의 클래스 이름을 자식 클래스가 입력값으로 받으면 상속이 되었고 포함 관계도 비슷하게 내부 함수를 통해서 메서드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메서드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속성 자체도 상속이 됐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슈퍼라는 명령어를 통해 부모의 생성자 실행을 시켜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인스턴스의 속성을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애초에 자식의 생성자는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모의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부모의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서드가 중복이 되면 그렇죠?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통상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가 우선이 된다. 그리고 클래스도 실제로 부모 클래스가 여러 개일 수 있죠.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로부터도 상속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이 상속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의 함수를 데코레이팅 한다의 의미지만 실제로 본연의 기능은 함수를 수정하지 않고 추가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고 있죠.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 이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혹은 부모의 클래스 아니면 자식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뭐 외부 함수라던가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 그때 데코레이팅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인수로 입력받아서 새로운 함수 출력하는 게 데코레이터의 기능이었습니다. 처음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앞에서는 특정한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반환했지만 이제는 데코레이터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 함수 자체를 입력으로 받고 새로운 함수를 출력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뼈대를 통해서 아래 내용이 다 인지가 되셔야 합니다. 계속 입력값을 변수로 생각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함수들을 이렇게 뭐 사용하게 될 때 간단하게 알파라는 기호와 데코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적인 함수를 불러오고 어쩌고 하는 거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자신의 자식 클래스처럼 자식 함수만 실행을 하면 내가 마치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듯이 특정 함수의 기능을 함께 먼저 실행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터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값을 입력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했습니다.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데코레이터 자체에도 입력값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내용을 마지막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데코레이터 자체도 클래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데코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 내용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포함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클래스의 활용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